안녕하십니까, 상상개운명리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사는 이야기, 인생 이야기죠. 우선 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이웃과 안면을 심하게 트고 살진 않습니다. 늘 일상으로 부딪히는 인연, 그냥 아는 거죠. 오가며 인사하는 정도. 그런데 오늘 버스에서 내려가지고요, 늘 오가는 집 앞 잡화점에 들렀는데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들어갔죠. 이것저것 그냥 사고 물티슈 같은 거. 그래서 늘 인사만 하는 정도의 남자 사장님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가게 정리하세요? 이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왜요? 그래요. 그래서 물건도 좀 빠지고 그냥 좀 이렇게 말했더니 그 대답을 안 하세요. 마치 있는 물건 팔 만큼 팔고 정리하는 그 가게 분위기 있잖아요. 물건 진열대에도 물건도 뭐 듬성듬성 이렇게 좀 비어 있고. 그 사장님이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늘 궁금했던 그 사장님의 부인, 사모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언니 동생하고 지냈고 따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정한 인사 정도는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사모님을 본 게 그 사모님이 어떤 질병에 경계를 오가는 상태였고 좀 무척이나 좀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분이 마지막에 쉬어야 하니까 당분간 가게는 못 나올 것 같다고 했었고. 그 후로 그 사모님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그냥 그저 오가다가 가게 안을 이렇게 오늘은 나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정도? 근데 이제 가게를 정리하는 분위기고 사장님 안색도 별로고 그분이 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느낌으로 그 사모님을 내가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그 당시에 수심과 걱정을 숨긴 웃고 장난스러운 그 사모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얘기를 끝내 그 남편분 사장님이 안 해주시길래 그냥 물건을 봉지에 담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기분이 참 이상하고 묘했어요.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이 인생이라는 사회라는 무대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퇴장하는 느낌? 제가 좀 인간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영웅 시리즈를 보거든요. 로드무비예요. 그 영웅의 모험? 에피소드마다 등장인물이 바뀌죠. 스치고 어긋나고 죽고 혹은 그냥 지나가죠. 모든 인연이 합력을 다하면 헤어지게 되죠. 제 인생도 그래요. 제 생활도. 아파트 문만 열고 나가도 반갑게 인사해주던 이쁜 병호일주도 인연 따라 가고 다른 분이 오셨더라고요. 빵집 사장님도 다른 세상으로 가서 다른 주인이 오셨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나누던 아래층 노신사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죠. 인연이 다해서 나를 스쳐 지나갔든 아무튼 돌아가셨든 제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없는 거죠. 부재, 없음. 제가 엄마를 잃은 어느 누구에게 죽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능적, 실체적, 자기중심적에서 그냥 없음이래요. 관계성 없음. 엄마가 죽어서 땅에 묻고 집에 오니 엄마가 없어서 엄마 기능이 없음, 존재가 없음, 밥 해줄 사람 없음, 나를 케어해 줄 사람 없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연이란 인생이란 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떤 관점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대자연의 환경에서 보면은 돌멩이 하나, 들불 하나에 불과하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 리가 절대 없죠. 그러나 인간은 사고하는 영물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절대 환경을 거스를 순 없지만요. 한 점 들풀이 내년의 봄을 확신하는 자기중심적 우주관은 가질 수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들풀에게 들풀아 풀떼기야 너는 겨울에 절대 행복할 수 없단다. 그러면 시끄럽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잖아. 너는 겨울 잡초도 안 봤냐? 있다.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요. 요즘 제가 넷플릭스 시리즈물에 요즘 푹 빠져 살거든요. 영웅이 대의 명분을 위해서 진짜 말을 막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칼과 창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 스펙타클한 자연환경, 역사적인 고증, 의상, 배우 진짜 아무튼 끝내줍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장엄한 사막을 보고요. 그런 거대한 기암 괴석, 시퍼런 바다 이런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주위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저 많은 배우, 스텝, 돈, 노력 나를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줬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애써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엉뚱하다고 사람들이 웃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밤거리에 수많은 네온 사인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밤길 위험하지 말라고, 심심하지 말라고, 반짝반짝 불도 켜주고, 외롭지 말라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엑스트라도 많이 왔다 갔다 하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웃기죠? 이런 성향을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나요? 자존감, 자신감, 자만심, 자뻑, 뭐라고 하죠? 저는 그냥 제가 소중하니까 주체적이라고 표현할게요. 주체적이라는 말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혹은 외톨이, 독불장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을 객관적으로 좀 거리적으로 떨어져서 보는 거죠.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요. 내가 주인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뭔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산다고 생각하죠. 부부, 연인, 가족, 인간관계 막 이런 것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산 건데 어쨌든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 문제 해결 방식이 그러했고 그 해결 방식, 그 결정도 자신에게서 나왔잖아요. 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식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을 휘저었다고 생각하죠. 내 인생을. 근데 이제 고비고비 선택과 집중의 순간마다 그곳에 자기 자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솔직히. 나이 먹으면 조금 더 알 수 있죠. 사람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올바르다, 바란다, 원한다,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 그런 틀이 있습니다. 사주, 십성, 심리의 모습이죠. 틀, 프레임, 성향.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싶구나. 이런 생각으로 사는구나.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겠구나. 이게 사주팔자죠. 사회적으로 가족은 이래야 돼. 부부는 이래야 돼. 일부종사해야 돼. 백년해로 해야 돼. 뭐 남편이 나를 뭐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돼. 사랑해 줘야 돼.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리면은 좀 이런 모습이 평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평범하게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평범함은 그런 거예요. 다들 특이하십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다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제 사주 특이하죠. 이상하죠. 나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안 나빠요. 남의 눈에 그 평범해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버리시면 돼요. 그거 다 행복하죠. 그 마음, 그 헛된 망상이잖아요. 나만 주면 되지 뭐 남의 눈에 평범해 보면 뭐합니까? 나를 위축시킬 뿐이죠. 그리고 가끔은 혹독한 팔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놓고 그분의 인생을 놓고 불행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자식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부인도 없는 배우자도 없는 성철 스님이 불행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위의 가족이라는 어떤 그림을 염두에 두면요. 아침에 단정한 넥타이를 매고 남편이 나가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 준비를 하죠. 주말에는 외식하고요. 휴가 때는 가족 여행을 갑니다. 진짜 평범하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팔자를 잘 타고나가지고 나 그렇게 살았거든. 그런데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그 아름다운 꽃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주에서의 미물이고 생로병사하죠. 끝은 다 그렇습니다. 뭔 존재 가치를 우주가 그 티끌 같은 나에게 그런 중대한 거, 중요한 거, 거창한 거를 부여한답니까?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허무한 게 인생이죠. 그러면 뭐하러 삽니까? 어차피 허무하게 죽을 건데.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대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육남매를 고생고생하게 키운 홀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고생만 하고 이 먼 팔자가 이런다냐. 진짜 사납다. 신세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작은 몸으로, 작은 손으로 자식들을 다 키웠다. 나는 내가 좀 대견해. 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 못 보셨나요? 허무하고 하찮은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죠. 여러분은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나요? 윗대와 아랫대에 대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혹은 가장의 역할에 짓눌려 사셨다거나 현실에 쫓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셨다거나 누구에게나 아쉬움은 있죠. 이 세상에 와서 그 쓰임을 알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죠. 우리 삶에도 이름표가 필요해요.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적는 거죠. 고생을 혹독하게 했다면은 나는 인생 공부하러 온 걸로 그리고 신나게 놀았다면은 그 삶을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걸로 이름표에 써보시길 바래요. 자기중심적, 주체적인 내 삶이었으므로. 나를 스쳐간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의 엑스트라였구나. 그래서 내 삶은 그들로 인해서 더 빛나고 아름답고 그랬겠구나. 그들에게 감사하죠. 나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던 잡화점 사모님도 내 삶과 내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때론 지긋지긋하게 부담스럽게 하는 그렇게 했던 내 인연들도 사실은 그 내 삶의 엑스트라였음을 그리고 내 인생의 결정과 선택의 그 순간에 그 주인공은 나였음을